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4월 1일 화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관세 발표를 앞두고 극심한 변동성을 겪은 하루였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모델 Y 전 차종에 대해 3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로 유명한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매입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글로벌 파운드리가 대만의 UMC, 즉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의 합병을 타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RM이 2025년 말까지 데이터 센터 CPU 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새로운 AI 모델 노바 X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AI 에이전트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팔란티어 주가가 최근 5일 연속 하락하며 3.1%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던 애널리스트들마저 차량 인도 실적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관세 발표를 앞두고 극심한 변동성을 겪은 하루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1.7% 하락하며 6개월 만에 저점을 터치했지만 오후 들어 반등해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번 분기 기준으로 보면 S&P 500은 5% 하락하며 5분기 연속 상승 흐름을 마감했고 나스닥은 10.9% 급락하며 2022년 2분기 이후 최악의 분기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수요일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구체적인 관세 발표를 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시장은 무역전쟁 재점화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대변인은 국가별 관세 외에도 향후 산업별 관세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무역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35%로 상향 조정했고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6,200에서 5,700으로 하향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4.2%로 하락했고 금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100달러를 돌파하며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백신주와 바이오주는 FDA 주요 인사의 사임 소식에 급락했고 에너지주는 유가 상승과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투자자들에게는 방어적인 자세와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미국 증시는 트럼프의 전방위 관세 예고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 혼조세를 보였고 금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기술주는 약세, 방어주는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모델 Y 전 차종에 대해 3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호륜구동 모델에만 적용되던 혜택이 이제는 롱레인지 AWD 모델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특히 롱레인지 모델의 출고 대기 기간이 기존 6에서 10주에서 3에서 5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수요가 주춤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모델 Y는 지난 1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돼 2월부터 고객 인도가 시작됐고 현재 RWD 모델은 26.35만 위안, 롱레인지 모델은 31.35만 위안부터 시작합니다. 테슬라는 3월 18일 RWD 모델의 무이자 혜택을 처음 적용하면서 동시에 롱레인지 가격을 1만 위안 인상했는데요. 이는 두 모델 간 주문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같은 시점에 중국 전역에서 모델 Y 누적 주문이 20만 대를 돌파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그중 상당수가 환불 가능한 주문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내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 저가형 모델 Y 개발을 진행 중이며 현재 판매 흐름에 따라 이르면 올해 하반기 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모델 3는 기존의 5년 무이자 할부 혜택이 4월 말까지 유지됩니다. 비트코인 투자로 유명한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가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의 매입을 단행했습니다.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22,048개의 비트코인을 평균 약 87,000달러에 사들여 총 19억 달러를 투입했는데요. 이는 스트래티지가 올해 매입한 물량 중 최대입니다. 이번 매입으로 회사의 총 보유량은 434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고 이는 전체 발행 예정 비트코인 물량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스트래티지는 지난 1분기 동안 9차례에 걸쳐 총 77.9억 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으며 이번 자금 역시 보통주 및 우선주 발행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2020년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채택한 이후 회사 주가는 약 2200% 상승했고 비트코인 가격도 600% 이상 올랐습니다. 특히 헤지펀드들은 스트래티지의 정한사채를 활용한 차익거래 전략에 주목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글로벌 파운드리가 대만의 UMC, 즉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와의 합병을 타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합병이 성사된다면 성숙 공정 중심의 반도체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게 되며 미국, 아시아, 유럽의 생산 거점을 둔 대체 공급처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는 약 200억 달러의 시가총액, UMC는 약 170억 달러 규모로 양사는 자금 여력과 지배 구조 문제 등으로 인해 단순 인수보다는 대등한 합병이 유력합니다. 다만 중국 정부의 승인, 대만 정부의 반대 가능성, 그리고 경영권 구조 등의 복잡한 이슈로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난관이 많습니다. 이번 논의는 AI, 자동차, 산업용 반도체 등에서 성숙 노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가운데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UMC 주가는 소식 이후 9% 급등했고 글로벌 파운드리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 합병이 현실화된다면 TSMC의 독주 구도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ARM이 2025년 말까지 데이터 센터 CPU 시장 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과 1년 전인 15%에서 3배 이상 급증하는 수치입니다. 전력 효율이 중요한 AI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ARM의 저전력 CPU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칩, 아마존의 자체 서버 칩 등이 ARM 기반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도 ARM 기반 칩을 개발 중입니다. ARM은 칩을 직접 만들지는 않고 설계 기술과 지식 재산을 판매해 라이선스와 로열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칩은 복잡성이 높아 ARM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더 좋습니다. 과거에는 x86 기반에서 ARM으로의 전환 장벽이 높았지만 현재는 오히려 소프트웨어가 ARM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존은 지난 2년간 새롭게 도입한 서버 칩 중 절반 이상이 ARM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흐름은 이미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간의 도전 끝에 ARM은 데이터 센터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새로운 AI 모델 노바 액트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AI 에이전트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노바 액트는 사용자의 지시 없이도 웹 브라우저를 탐색하고 입력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에이전트형 AI입니다. 예를 들어 기차역까지 자전거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 아파트 찾기 같은 다단계 작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오픈AI의 오퍼레이터, 앤스로픽의 컴퓨터 유즈, 구글의 딥 리서치 등 유사 에이전트 도구와 직접 경쟁하는 제품입니다. 노바 액트는 현재 개발자 대상의 리서치 프리뷰 형태로 제공되며 사용자 실험이 가능한 웹사이트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알렉사의 AI 기능을 도입하고 베드락이라는 AI 모델 마켓플레이스를 열었으며 AGI 전담팀과 에이전트 AI 전담 조직까지 신설하며 AI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바 액트 출시로 아마존이 생성형 AI 시장에서 존재감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팔란티어 주가가 최근 5일 연속 하락하며 3.1% 떨어졌습니다. 이번 하락은 단순한 기술주 약세를 넘어서 구조적인 리스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부 수주 의존도입니다. 2024년 미국 매출 19억 달러 중 무려 12억 달러가 연방정부에서 나왔는데 국방 예산 삭감 가능성이 높아지며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밸류에이션입니다. 팔란티어는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150배에 달해 S&P 500 평균인 20배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고평가는 금리와 과시 불확실성 속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는 높은 주가 변동성, 즉 하이베타 특성입니다. 팔란티어의 3년 베타는 1.85,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올해 실현 변동성 기준으로는 전체 상위 네 번째에 올랐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팔란티어를 포함한 수요 탄력성 높은 기업들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며 인투잇, 오토데스크처럼 마진 개선이 가능한 종목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던 애널리스트들마저 차량 인도 실적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티펠의 스티븐 젠가로는 1분기 차량 인도량 전망을 약 23% 낮춘 35만 3천 대로 수정했습니다. 모델 Y 생산 지연과 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항의 시위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6월 출시 예정인 저가 모델을 기다리는 소비자 수요도 당분간 판매를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 주가는 3월 한 달 동안 13% 하락했고 올해 누적 하락률은 약 37%에 달합니다. 반면 분석가들의 평균 인도량 추정치는 7% 하향에 그쳐 시장의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 중 절반 이상은 테슬라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